쌍꺼풀 수술을 하면은 눈 밑 지방 재배치를 좀 하기 힘들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수술이 다크서클 수술이다. 정확한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Calzone. Calzone. 저는 이제 주변에 하신 분들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눈 밑 지방 재배치 이건 정확히 어떤 수술인가요? 네, 눈밑 지방이라고 하면은 눈 위 지방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네요. 그렇네. 안화 지방이라는 걸 먼저 설명 좀 드려야겠어요. 그래서 안화 지방은 뭐냐면 우리 이제 해골을 연상해 보시면은요, 해골이 이렇게 있으면 눈이 이렇게 담기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 안구가 이렇게 담기게 되는데요. 안구가 이렇게 딱딱딱 뼈그릇 안에 이렇게 탁 들어가 있으면 잘 움직이기 힘들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안구가 그 뼈그릇 안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려면 안구를 주변에서 이렇게 감싸고 지지해주는 부드러운 뭔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그 역할을 하는 게 안화지방입니다. 젊고 피부 탄력이 좋고 이 안화지방을 싸던 껍질이 탄력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드시면서 이 안화지방을 감싸는 껍질이 약해지면 좀 눈밑이 불룩해져 보여서 무거워 보이고 여러 층으로 보이고 눈꺼풀 아래쪽에 고랑이 더 깊어 보이게 만들고 그런 경우에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눈밑이 유난히 붉어져 보이고 이제 무거워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유전적으로 이 안화지방을 감싸는 껍질이 약하거나 유난히 안화지방의 양이 많거나 이래서 이제 눈밑이 좀 불룩해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그 지방을 일부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위를 이렇게 펼쳐서 넣어드린다든지 이런 수술을 이제 눈밑 지방 수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제 수술이 진행되고 그리고 또 회복 기간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보통 이제 눈밑 지방 제거 재배치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눈을 뒤집으면 빨갛게 나오는 결막이 있는데요. 그쪽을 통해서 하는 수술을 통상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 보이지 않는 결막을 통해서 이렇게 절개를 뭐 레이저나 전기 장비를 이용해서 절개를 하고 안화지방을 노출시켜서 제거를 할 경우에는 제거를 하고 이제 재배치를 할 경우에는 조금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이 지방을 펼쳐서 그 부위로 밀어넣는 수술입니다. 여기는 또다시 뒤집어서 실밥을 풀기가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한 3주 지나면 녹는 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봉합을 해줍니다. 수술이 당장 끝나도 이렇게 겉에서 보이는 상처는 없겠죠. 대신 이제 재배치를 한 경우에는 이렇게 눈 아래쪽에 이 이동한 지방이 자리를 좀 잡을 때까지 테이프를 붙여서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물어서 회복되는 거는 3주 정도 지나면 녹는 실도 다 녹아서 없어지고 원상태로 돌아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눈밑 지방 수술을 하고 나면 눈밑이 전체적으로 좀 가지런해집니다. 울퉁불퉁해 보이고 이렇게 굴곡져 보이던 눈 아래쪽이 좀 편편해지고 가지런해지다 보니까 그림자도 덜 생기고 수술하고 나서 한 석 달 이상 지나면 눈밑이 좀 환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다크서클 수술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다크서클이라는 현상은 우리가 현미경으로 봐야지 알 수 있는 미세한 혈관들이 너무 많이 분포해 있고 그 혈관들의 순환이 나빠져서 색조가 어두워 보이는 건데요. 이 수술이 이 혈류를 개선하는 수술이 아니거든요. 그걸 목표로 하고 있는 수술도 아니고요. 이 수술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부차적으로 눈밑 혈류에 어떤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항상 어떤 방향으로 특정 방향으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는 방향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어쩌다 보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어떤 특정 방향으로 다크서클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하면은 눈 밑 지방 재배치를 좀 하기 힘들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사실인가요? 그거랑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안화지방이
이렇게 아랫눈이랑 윗눈이랑 이렇게 어느 정도 연결은 돼 있습니다. 가령 이제 윗눈을 수술했는데 아랫눈도 덩달아 붓기도 하고요. 아랫눈을 수술했는데 윗눈까지 붓기가 덩달아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한쪽을 수술한다고 해서 다른 쪽을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럼 이 눈밑 지방 재배치가 애교살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애교살은 근육인데요.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쓰이는 근육이 이렇게 눈 주변에 이렇게 도넛처럼 있습니다. 그 근육에서 이 속눈썹하고 가까운 부위가 유난히 좀 도톰한데요. 그 근육이 만드는 윤곽이 바로 애교살입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거나 눈밑 지방 제거를 해서 제일 이제 좀 부피감이 조절되는 부위가 애교살 바로 아랫부분입니다. 눈밑 지방 수술을 하고 나면 애교살이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인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애교살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애교살 바로 밑에 이렇게 달라있던 이제 눈밑 지방이 부피감이 살짝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애교살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애교살은 눈밑 지방이라고는 하고는 또 다른 구조물이고 다른 부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눈밑 지방 재배치는 이제 유지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가서 자리를 잡게 되면은 큰 이렇게 자극이나 충격이 없으면은 변화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눈밑 지방을 수술해두면 평생 변화가 없나요? 그렇지는 않겠죠. 이제 이 눈밑 지방을 지지해주는 막이나 주변의 근육 이런 것들이 또 나이가 드시면서 노화가 되고 힘이 약해져서 또 불룩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이렇게 처진 피부를 당기기만 해주는 거상 수술보다는 유지 기간이 훨씬 더 길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정보 되길 바랍니다.